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가 확산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고 건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흥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새 권역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검진, 상담, 등록관리, 가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의 치매 안심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치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치매 극복의 날 행사는 치매 극복 경험을 공유하면서 치매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치매 극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도 시흥시는 코로나19 상황 속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과 함께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집 앞에 도착해가요. 행관이 아버님 밑으로 내려보내 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안쪽에서부터. 자, 아버님 이거 목걸이부터 착용을 하실게요. 목걸이 착용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이쪽에 앉으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네. 쌀국수 먹었어. 쌀국수 드셨어? 응. 아이고, 맛있는 거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은행동에 사는 77살 이순생입니다. 벌써 내 마음 자체가 도움이 되죠. 응? 내가 그냥 좌절하고 죽고 싶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뭐를 가지러 갔다가도요, 내가 뭐하러 가는가 움찔하고 서 있다가는 그냥 오고요, 앞에다 놔두고도 찾고 있어요. 여섯, 바깥쪽으로. 여섯. 여기 오면은요, 첫째는 머리를 쓰니까 머리를 쓰고 여럿이들이 이제 웃고 재밌잖아요. 선생님들도 좋고 다들 이쁘고 여기 있으면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정지 안 하고 계속해서 조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로 바람이에요. 쉼터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여러 치매 어르신들에게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고립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지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스스로 생활하시는 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고립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무감동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나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단어도 좀 더 기억해서 말씀하시게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생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안심센터 서포트주 이분희입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저가 나중에 나도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오고 싶고 제가 이렇게 와서 어르신이 건강하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니까 항상 제가 보람되고 전화 안 받으시면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어르신 꼭 전화를 받으세요. 꼭 계세요. 꼭 밥 잡수세요. 약 드세요. 운동도 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잔소리처럼 해요. 제가. 그럼 어르신은 항상 기분 좋은 소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람을 느끼죠. 그때는요. 치매 환자는 혼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최고의 약 같아요. 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치매 그렇게 빨리 안 해요. 치매는 사실 극복은 안 돼도 늦춰질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배우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않고 집에만 혼자 있고요. 우울하게 지냈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 말 상대가 되어져가지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덕을 많이 봤는데 저 말고도 다른 치매 그런 환자분들이 좀 선생님이 힘드시지만 방문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에 사는 유신영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4시고요. 초롬이 사업으로 치매 안심됐다 지원 업무 주로 맡고 있고 여러 가지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숨게 되거든요. 그동안 나도 집에서 한 번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나쁜 생각까지 들고 여기 다니기 전까지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요? 나저 출근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눈 뜨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초록의 치매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된 경우를 초록의 치매라고 하고요. 전체 치매 환자의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을 때 치매가 오는 경우는 아직 활동할 여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단이 될 거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흥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집에 가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만족도 결과가 나왔고 근력이라든지 여러 5개 분야에서 다 높은 평가의 점수를 나왔습니다. 그때로 사실 그때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힘들어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안정이 돼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넘길 수 있고 큰애가 많이 힘들었죠. 아빠랑 어릴 때 추억 아빠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했었는데 아빠한테 좋은 게 뭘까 항상 체크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 큰딸이 처음에 이제 아빠가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양 모양이랑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요거 모양대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없으면 또 엄청 헷갈려요. 색깔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 막막했어요. 뭐 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남편도 집에 있으니까 힘들고 일하던 사람이 저도 이제 늘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를 남편한테 도움되는 걸 내가 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항상 그 불안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뭐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감사죠. 감사밖에 없죠. 사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재직 중인 김한나 교수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요,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여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시에서도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2022년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두 번째는 치매 환자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치매와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측면과 서비스의 측면에서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시작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도에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과 그리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의 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 치매 환자에 대한 부양 부담, 경감과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4대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여서 본격적인 국가 주도적 치매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도에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공포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제공되는 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정책적 측면에서 치매에 관해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5년 단위에 있어서의 이제 치매관리 계획에 관한 부분들이 수립이 되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치매관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하고 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곳에 초점을 둔 치매 관리 대책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때 치매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 다양한 치매 관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 돌봄, 치매 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또 안전을 보호해주고 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여서 제가 중심에 있어서의 치매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017년도에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문제와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또 재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개입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중심에 있어서의 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요, 실질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확충되었고요.
또 의료 어떤 체계에서의 요양 제도 등이 개선이 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까지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들을 수립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포함이 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치매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안심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하게 되고요.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치매 관리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에 대한 특성들을 말씀드릴 적에 그 노년기에 가지고 있는 노년기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누구나 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그 노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기억력 등에 있어서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험들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정상 노화보다는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공통 시작점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다양한 지장을 주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의 문제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가 발생되는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초기의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치매가 진행이 되면 치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벤트와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은 이 구분이 어려운 단계에서 치매에 관한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한다라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조기 개입이 가능해졌을 때에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약물도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초기에 발견이 되었을 적에 그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은 정상적인 노화인지 또 치매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인지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저하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슬라이드는요, 치매 환자가 이제 보이게 되는 인지 저하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특성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정상적인 노화와에 있어서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나 약속을 종종 잃어버리긴 하지만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자체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잠시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약속이나 사건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거에 있어서의 내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가계부 기록 등을 실시할 적에 이제 종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아예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기계 사용에 관한 부분들도 예전에 잘 사용했던 부분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에 있어서의 도움이 있었을 적에 이제 여러 가지의 전자기계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내가 늘 사용했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이 되고요.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요일을 헷갈려 하지만 곧 알아차리게 되지만 치매에서는 날짜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다니던 길을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간적 측면에서 본인이 항상 다녔던 길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언어 사용에서도 그 시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의 종종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치매는 전혀 엉뚱한 단어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대명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적 패턴을 좀 보이게 되고요. 정상적 노화에서는 물건을 종종 엉뚱한 곳에 두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완전히 내가 엉뚱한 곳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물건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치매는 어떠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때로 직장이나 가족, 사회적 의무를 피곤하게 느끼지만 치매에서는 어떠한 사회활동, 누군가와에 있어서의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뭔가에 있어서의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져서 굉장히 그 사회생활 자체에 있어서의 축소된 어떠한 그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일상이 붕괴될 적에 짜증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치매는 무감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전과 다르게 감정에 있어서의 조절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과잉적으로 화를 낸다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정상적인 노화는 다시 자신의 기억을 되새기고 또 본인이 실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예 상황을 잊어버린다라든지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생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또 언어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치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요신경인지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유지,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그 개인에게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기능에 있어서의 장애가 나타나서 종국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그래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인지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요. 단순하게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지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를 내가 지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보고선 이게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을 우리가 인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양한 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지각하고 그 상황에 관한 맥락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지기능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력만을 우리가 인지기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정상적인 노화와 그리고 치매에 있어서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적에 언어구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 측면에서의 능력을 구사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또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장애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공간의 파악 능력, 이 부분도 인지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 추상적인 사고력,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지 기능에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기억력에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치매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다시 한번 치매에 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또는 진압력, 판단력,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치매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누가 치매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지적인 능력에서의 언어적인 측면들, 또 시공간에 있어서의 부분들, 또 판단력과 수행 능력에 있어서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치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뇌에 있어서의 어떠한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인지적 기능 저하에 관한 의학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상생활의 장애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다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을 적에 치매에 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상에 있어서의 저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치매에 있어서의 치료 원칙은 잃어버린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잃어버린 기능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부분들, 또 지금 잔존해 있는, 현재 남아있는 기능들을 유지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둔 치료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와 관련되어서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알코올성 치매 등에 있어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치매에서 말기 치매의 정도의 차이로 실은 연속선상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행을 얼마만큼 늦출 수 있는가가 치매에 있어서의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말기 치매로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에 있어서의 발달 단계는 3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초기 치매는 우리가 최경도, 경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치매가 발병한 후에 1년에서 3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 환자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지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로 인해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중기 치매는 중증도 치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병 후 2년에서 10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우리가 중기 치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나 다 이 대상자가 치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시기이고요.
말기 치매는 고도 치매라고 해서요. 발병 후 한 8년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치매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인지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과 신경학적인 증상들 또는 다양한 기타 신체적인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서요. 거의 혼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수준을 우리가 말기 치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치매는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좀 어렵고요. 간혹 시간이 헷갈릴 때도 있고 말을 할 적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든지 우울이나 짜증 또는 의심 등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 치매에 해당되는 대상자와 함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때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진단받은 병을 잘 이해하고 내가 치매를 진단받았었을 적에 이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에 대한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치매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려고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 어떻게 해라, 어떠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강요에 있어서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치매 환자는 본인에 있어서의 상황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감정상에 있어서의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에 맞추어서 그 행동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진행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기 치매는요,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 외의 공간에 대한 혼돈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데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 등 또한 심해지게 됩니다. 망상적 행동, 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치매하면 딱 생각나는 배회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중기 치매에 나타나는 특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에는 어쨌든 본인이 예전과 다르지 않고 병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심각해졌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겪게 되는 절망감이나 또 이러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대한 본인에 있어서의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좌절감을 보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한다라고 해서 노력하면 될 겁니다. 치료 열심히 받으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에 있어서의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은요, 망상적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여러 가지의 관계상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 망상적 사고가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다라든지 나를 자꾸 구박한다라든지 누가 와가지고 자꾸 내 물건을 훔쳐간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망상적 어떤 증상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자꾸 보여지는 행동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해서 보여주는 행동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잘 유심히 구별하여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대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기 치매의 환자들은 대부분 기억력을 손실하게 되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심지어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 또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정신행동 증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종국에는 와상 상태에 누워서 지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가 표현하는 말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치매 환자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환자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인지기능상에 있어서의 장애로 기억력, 진압력, 여기가 지금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여기가 집인지 화장실인지 거실인지 공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진압력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어와 관련된 또 시공간 능력에 대한 또 실행 능력에 대한 판단력에 대한 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망상과 의심, 진압력에 대한 장애, 환각과 착각, 우울증, 무감동, 그리고 초조와 공격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다양한 관계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심해져 가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행동들이 이제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의 주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치매의 상황에 관한 부분들을 통계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 구성 비율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층은 15.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5세 이상의 추정 치매 환자 비율에 관한 부분들을 예상해서 이제 나타낸 그래프를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는 10.3%이지만 2060년도에는 17.7%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65세의 치매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령별로 치매 환자의 구성 비율을 좀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그리고 85세 이상을 좀 비교를 해보면 35.2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연령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혼 상태에 따라서 치매의 그 위험인자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사별한 노인들이 2.7배에 있어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 그러니까 별거나 이혼이나 미혼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결혼한 노인들과 비교했었을 적에 4.1배의 위험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서 우울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치매의 발병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건데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약 4.6배 이상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유형별, 중증도별 추정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높고요. 60% 정도는 최경도 내지는 경도에 있어서 초기 치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부양에 관한 부담 축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치매 환자가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리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었을 적에 치매에 관한 구체적인 개입 또 치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치매 환자에 대한 특성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치매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환경들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들이 좋은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2021년도에 시흥시와 함께 시흥시 신노년층의 복지 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신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과 그리고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거동이 불편했었을 적에 어디에 희망하시겠는가라고 여쭤보았더니 신노년층은 시설에 입소하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고요. 노년층은 집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습니다. 지역사회 거주에 관한 부분들, 집에서 거주하느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느냐, 가족 근처로 이사하느냐,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쳤었을 때에는요, 노년층은 72.8%가 그리고 신노년층은 55.5%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벼운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 환자들이 60% 정도가 되고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70%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치매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적에는 지역사회의 거주 그리고 시설 거주 이 양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지금에 있어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신노년층, 앞으로 노년층이 되실 분들은 시설에 거주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지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을 했었을 때에 그리고 현재의 시설에서의 운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령이 높아지면 인지기능에 있어서의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80%에 해당되시는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지금에 있어서의 노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거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한다라면 시설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두 가지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 그리고 시설 거주에서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치매의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치매 환자가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겪는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2017년도에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 발표로 인해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안심센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환경 자체를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거는 2021년도 충청남도 치매인식 개선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된 부분들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수상을 했는데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층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부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밤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바닥에 다양한 홍보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비춰주는 불빛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배회 노인들을 위해서 좀 방향을 표시해주는 측면들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인도가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좀 구분해주는 이러한 선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배회하고 있는 노인들이 조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봇대에 비상벨을 좀 설치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었을 적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치매 안심 마을을 마련을 하여서 되게 독특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안심 전통시장을 지정을 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 와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가게로 모시고 가서 이분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주는 중간 매개체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소들과 협약 체계를 맺어서 치매 노인들이 시장에 와서 뭐 물건을 너무 과잉으로 산다라든지 아니면 배회하고 있다라든지 그럴 때에 이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들마다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치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치매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각각 읽어보시고 이게 진실인지 오류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오류인 것도 있고 진실인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치매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서 치매 안심 마을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을 적에 대상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치매는 뇌질환이고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가 덜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실에 해당이 되고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다. 치료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리는 이유는요. 여전히 지역사회 주민들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밀착 서비스 영역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편견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했었을 때에 여전히 치매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5개 이하로 정답을 맞추신 분이 60%였고요. 모두 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20대가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치매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치매에 관한 지식적인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치매에 있어서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더불어서 사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크게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관한 편견들을 좀 없애고 스티그마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었을 적에 치매에 대한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가능하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치매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여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침실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은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가 공간에 관한 그러한 기능, 인지적인 기능들도 저하가 되었었을 적에 이동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침실에서 화장실이나 욕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침실을 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치매 환자들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문제를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소음이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침실은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식당 또한 외부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동 공간을 확보해 둔 형태를 갖추는 것들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거실에서는 침실이나 부엌, 화장실들이 다 보일 수 있는 배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거실에서 침실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요. 휠체어 이동이 용이한 공간 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성을 할 적에 방향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는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 수직 이동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평 이동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수평 이동에서도 동선이 지나치게 길면 배회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되도록이면 짧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할 적에 눈에 띄는 지형 지물에 의존하여서 방향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형 지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청각 자극은 오히려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음으로부터 조금 보호하는 환경, 공간을 마련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조명인데요. 일반 주거의 공간보다는 좀 밝게 설치하는 것들이 좋고요. 야간에 이동을 할 적에 어두운 곳에서 낙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센서를 부착해 주는 부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에는 그늘이 지지 않도록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조금 잘못 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바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 그리고 오가는 집안의 복도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에 있어서의 키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한 상태에서의 안전바 설치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요. 명확하게 색깔을 좀 구분해주는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색상들을 좀 사용을 하여서요. 주변의 구조물과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끝은 굽어진 안전바로 만들어서 이게 안전바로서의 기능이 끝났구나, 공간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단면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굽어진 안전바로 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인데요. 수도꼭지는 친숙한 모양으로 만들고 냉온수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돌렸었을 적에 냉온수에 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러한 기억을 또 기능적인 측면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봤었을 적에 냉온수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문은 요즘에 스윙도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었다가 닫는 측면들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문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모두 열릴 수 있는 스윙도어 방식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문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대조로 보일 수 있는 문틀을 구성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배회 증상이 나타났었을 적에 손잡이를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대비되는 색상들보다는 주변의 벽과 일치시켜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배회 현상에 관한 부분들을 배회 증상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시 명확하게 인식해서 치매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느 방향으로 갔었을 적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하는 것 또한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공간인지 능력이 낮은 것들이 하나의 특성이고요. 치매에 있어서의 정도가 심각해지게 되면 거울 속에 있어서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인식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인증후가 흔하게 발생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불안초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간을 인식하고 방향을 찾는 데에서 이 인테리어는 색상보다는 물품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친숙한 물품을 통해서 방향에 관한, 공간에 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로 하고요. 청색 계열보다는 황색 계열이 더 치매 환자들이 더 색감을 구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색은 공간을 좁아 보이고 또 치매 환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식탁은 사각형을 인지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장식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장식품을 표지로 사용하는 것이 그 공간을 인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치매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이나 기호를 표지판으로 사용을 하면 공간 인식에 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환자의 특성과 현황,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치매 환자를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매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공간에 관한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치매 환자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치매, 안심 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치매의 부정적인 편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것의 접근성을 방해하고 또 그 치매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있어서의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서 제가 봤었을 적에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치매에 대한 개입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또 정책적인 틀, 또 서비스에 있어서의 틀은 갖추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초심으로 돌아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틀을 마련을 해놓고 각각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들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접근성 또 장애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에 관한 부분들을 없애주기 위한, 그래서 조금 더 치매라고 하는 어떤 질병에 또는 내가 치매에 걸렸었을 적에 치료적인 환경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개인에 있어서의 인식에서 치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없애주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